자,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6월부터 우리가 강의를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강의 내용을 갖고 하게 되느냐,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, 없으시면 할 수 없지만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. 올해 제 1년 연간 계획은 사실 올해 TO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TO가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올해 1년 동안 기초공사라도 분명하게 다져놓는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, 이런 생각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연간으로 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, 2월에는 저희는 뭘 했어요? 여러분 이미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1, 2월에는 핸드북 강의를 했거든요. 핸드북 강의가 초급 말고 중급은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했었고요. 초급 핸드북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법적인 내용들을 2달 동안 8주에 걸쳐가지고 한번 쫙 훑어보았습니다. 여기에서 어떤 문법적인 내용의 지식을 확실하게 갖추고 나면은 훨씬 자신감이 붙게 되고, 여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적인 일본어 실력을 쭉 쌓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공부한 내용은 여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. 계속해서 여러분이 JPT나 JLPT, 아무튼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쭉 여기 나왔던 문형이라든지 문법 내용을 JPT, JLPT 공부뿐만이 아니라 좀 고급 독해를 통해서라든가 고급 작문을 통해서라든가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어의 어떠한 능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월에 넣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임용 공부를 시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임용 시험에 출제되는 각 분야에 따라서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, 그 기초공사로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3, 4, 5월이고 교재는 민혜정 교수님께서 써놓았던 그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문학까지 와 있잖아요. 문학 다음에 일본 사회와 문학까지 하면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전부 우리가 기초적인 건 다 할 수 있게 돼요. 기초적인 얘기예요. 자,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은 한 번만 읽어가지고 될 건 아니고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데요. 사실은 여기 있는 것을 아무리 여러분께서 열심히 다 소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다카라노모치 구사레라고 해서 이 지식들이 쓰일 때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 6월, 7월, 8월 이 더울 때 좀 쉬는 시간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쭉 가려고요. 한 주 정도는 아마 쉬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그때 봐서요. 일단은 쭉 이어지는 걸로 짜긴 짰거든요. 작년에는 제가 제 맘대로 7월 말인가에 그냥 휴가 기간을 갔다 오시겠거니 해가지고 넣어드렸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제 생각에는 인원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편하실 때 한번 쉬게 해드리려고 일단은 다 넣어놨어요. 지금 상으로는. 이때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요.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실전 문제하고 접목시키는 거예요. 실전 문제하고 접목을 시켜서 할 때 일단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기출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기출 문제에 여기서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지 그 출제자들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정답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100% 장담은 못해요. 제가 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문법은 그래도 뭔가 정답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문학도 웬만하면 보여요.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좀 있기는 있거든요. 그래서 100% 정답에 가깝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정답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으로서 가능한 답안을 제안하고 싶어요.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과정이죠. 여러분도 여기에서는 제가 정해주는 답을 무조건 외워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
방금 제가 그려놓은 이 구도를 이해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. 문법도 그 전에 공부를 했어요.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저와 함께 찾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빨리 찾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도 여러분에게서 도움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,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야지만 어떤 문제가 바뀌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 사고한 그 시스템을 발동시켜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될 거라고 믿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똑같이 문제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. 이미 나온 건 안 나와요. 그럼 기출문제 왜 보냐?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와 같은 포맷을 따서 말만 바꿔내거나 이럴 거예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빈출도거든요. 어떤 영역에서 많이 나온다 이걸 보시는 거죠. 제가 작년에 그래서 그 6월에 강의를 할 때 2005년부터 제가 2019년까지에 각 분야별로 커리큘럼을 제가 각 분야별로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드렸어요. 빠짐없이 2005년도부터 다 해드렸거든요.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에는 2005년도 이전 것도 한번 봐가지고 좀 더 넣어서 좀 양도 늘리고 이것들을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개요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를 최대한 모두 100% 다루지 못하더라도 빈출도에 따라서 많이 나온 것들끼리 한번 묶어보고요. 분야별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푸는 과정도 알려드리고 풀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는지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시거나 스터디를 하실 때에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그 과정을 6, 7, 8월 동안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. 그런 다음에 이때쯤에 아마 TO가 있는지 없는지 다 이제 판가름이 났을 때라고 생각이 되고 다 실망하셔가지고 더 이상 공부 안 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내년까지도 바라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잖아요. 그냥 좀 마음 비우고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9월부터 10월 그 다음에 뭐 11월 제가 12월에는 할 마음 없고요. 저도요. 12월에는 그냥 11월 한 중반까지로 해서 여기서도 한 길면은 12주 하고 이거 아직 제가 안 정했는데요. 짧으면 8주 하려고 합니다. 이때는 그냥 모의고사 돌리려고요. 이거는 사실 완벽하지 않을 텐데요. 모의고사를 돌리는데 모의고사를 저희가 하루 6시간 수업을 한다고 치면 6시간 내내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모의고사 1시간 정도 짧게 좀 보시고 처음에는 하프 모의고사로 시작해가지고 좀 짧게 보시고요.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답을 쓸 수 있나를 스스로 파악을 하게 되면은 이 8주든 12주든 간에 처음엔 좀 못 쓰더라도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은 내가 대충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또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를 알 수 있거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내년으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를 결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. 자,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에요. 자꾸만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연초에 먹었던 생각은 대충 이런 그림이었고 사실 여기에서 모의고사를 다 넣을까 아니면은 여기에서 작년에 제가 해드렸던 그 서술식 문제 다 체크해드렸던 1대1로 해드렸던 그 서비스가 있었는데 요거를 넣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. 제가 아무리 권장하고 괜찮으니까 써가지고 보내시라고 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 분들도 그러면 그냥 모의고사를 다 같이 일괄적으로 보면은 저만
물론 제가 채점을 해드리겠지만 뭐 한 명 한 명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이럴 일은 없고 나는 채점 필요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면 안 해드릴게요.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심적으로 저항감이 있으시면 공부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. 그거 여러분께 맡겨드릴 테니까 그런 심적인 저항감도 조금은 좀 완화시켜드리면서 일단은 시스템은 돌아갑니다. 본인이 여기에 탑승을 하느냐 마느냐는 스스로의 그 어느 정도 내가 이만큼 됐구나라는 레벨을 파악하신 다음에 올라오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또 제안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직강생분들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하시고 싶은 거 원하시는 거 다 반영해 드리고 싶거든요.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.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은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조사해 오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인강생분들도 지금 너무 침체되어 있고 일본어 뭐 티오도 없을 것 같고 공부해서 뭐해 한일 관계도 이렇게 나쁜데 게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난리야 이래가지고 공부하시기 좀 힘드신 건 알긴 알겠는데요. 그래도 그중에라도 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마음 편하게 메일 같은 거 보내셔서 말씀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희 카페도 있는데 카페에다가 글 올려도 요즘에 아무도 왜 카페 안 오는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나도 올리기 싫은 이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기다 올리셔도 괜찮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셔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을 최대한 도와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